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12권. 똑같은 사람인데 왜 누구는 귀족이고 누구는 노비일까? 노비의 목숨은 누구에게 달렸을까? 집안의 노비들은 당장 모이거라! 어느 날 아침 주인 마님을 모시는 몸종이 집안의 노비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지? 마님이 화가 많이 나셨대. 웅성거리며 마당에 모인 노비들은 50여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마님이 나타났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마님의 심기가 많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다 모인 것이냐? 예, 심부름을 간 서리 아비를 빼고 모두 모였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노비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한자리에 모은 것은 집안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젯밤 내가 보석함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다.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귀한 물건이 없어졌느니라. 그것이 마님의 귀개이다. 귀개라고 해서 그냥 싸구려 나무 귀개가 아니라 진짜 황금으로 만든 귀개란 말이다. 마님의 몸종이 끼어들었습니다. 황금 귀개? 큰일이다. 그러게 말이에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 줄 몰랐습니다. 걱수는 마님의 방에서 귀개를 보여주던 서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옆에 선 서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누나가 그럴 리가 없어. 그래, 누나는 아니야. 긴 말하지 않겠다. 누구냐? 아무도 나서지 않자 마님은 머리끝까지 화가 난 듯 소리를 치셨습니다. 도대체 누구냐? 귀개를 훔쳐간 자는 당장 나오너라. 그러면 마님께서 이번만은 특별히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마님의 몸종이 또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노비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봐라! 호위무사를 부르라! 내 이것들이 자신의 죄를 고할 때까지 매를 칠 것이다! 귀족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호위무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건장한 호위무사 서넛이 불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남자 종들부터 앞으로 나오게 하여 채찍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남자 종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씩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끝도 없겠구나. 당장 가서 저것들의 새끼를 데려오너라. 마님의 명령에 호위무사가 어린 여자아이 하나를 마님 앞에 끌어다 앉혔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어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마님, 차라리 저를 치십시오. 한 여종이 울부짖으며 마님에게 매달렸습니다. 더러운 손을 치우지 못하겠느냐? 아하, 그러고 보니 네 년이 내 귀개를 훔쳐간 것이로구나.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종은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채찍이 다시 여자아이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서리가 훔쳤어요. 뭐야? 그게 사실이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리에게로 향했습니다. 서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제가 안 훔쳤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봐라, 어서 서리를 끌고 가라. 호위무사는 벌벌 떨고 있는 서리를 양옆에서 붙든 채 끌고 갔습니다. 놔주세요! 우리 누나가
아니에요! 꺽수가 매달려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밤늦게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대뜸 꺽수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를 어쩌냐? 이를 어째? 아버지, 누나는요? 누나는 어떻게 되었어요? 마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신 모양이야.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감옥살이를 시키겠다고 하시더구나. 네? 하지만 누나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어요. 그래, 그렇지 않아도 도련님을 모시는 마풍이가 내게 말해주더구나. 도련님이 그 귀이개를 기생에게 갖다 바친 것 같다고 말이야. 그런데 왜 누나가 벌을 받아요? 도련님이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그 사실을 누가 밝힐 수 있겠니? 그나저나 네 누나에게 얼마나 매질을 해댔는지 아비도 알아보지 못하더구나. 말도 안 돼요! 꺽수는 당장이라도 주인집에 달려갈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꺽수의 다리에 매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누가 우리 같은 노비의 말을 믿어주겠니? 하지만 아버지! 미안하다. 전부 못난 아비의 잘못이다. 꺽수는 가슴에 커다란 바위덩어리가 들어앉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울며 소리쳐 보아도 답답한 가슴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노비의 몸값은 얼마였을까? 다음 날 꺽수는 아버지와 함께 주인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문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누군가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어이, 꺽수아범, 마님을 뵈러 가는 길인가? 이 집에서 함께 일하는 길상 아저씨였습니다. 그렇다네. 한 번 더 사정해 봐야지. 이미 늦었네. 아저씨는 수레를 좀 보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수레에는 배가 한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뭔가?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안하네. 우리 서리를 팔았단 말인가? 그렇다네. 마님이 워낙 재촉을 하시니 어쩔 도리가 없었어. 길상 아저씨의 말에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주인 어르신께서 아량을 베푸셔서 감옥살이만은 봐주겠다고 하시더군. 봐주는 게 다른데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도둑을 집안에 그대로 머물게 하고 나더러 불안에 떨란 말이냐? 꺽수는 뭐라 말하려다가 갑자기 마님이 나타나자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래, 얼마나 쳐주더냐? 예, 배 120피를 받아왔습니다. 뭐?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자는 더 비싸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 젊은 남자는 배 100필, 어린 남자와 늙은 남자는 50필, 젊은 여자는 120필, 어린 여자와 늙은 여자 노인은 60필입지요. 허니 제값을 받은 셈이랍니다. 길상 아저씨가 마님께 설명했습니다. 마님은 머리 모양 새를 매만지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유, 어떻게 된 것이 지난달에 새로 산 말보다 값이 싸? 노비란 먹을 것만 쭉 내고 팔아봤자 돈도 안 되는군. 꺽수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뭐시? 마님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꺽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노비도 입이 있습니다. 왜 단 한 번도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겁니까? 누나는 절대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네 이놈! 자고로 노비는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하거늘
대체 이 무슨 짓이냐? 마님이 화가 나서 소리치자 아버지는 마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녀석이 아직 어려서. 마님은 아버지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정말 천한 노비의 본성은 속일 수가 없구나. 이래서 노비의 씨는 따로 있다고 했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노비,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귀족. 감히 어디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게야?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꺽수 너희놈, 어서 마님께 잘못했다고 빌거라. 아버지는 꺽수를 끌어당겼습니다. 꺽수는 어쩔 수 없이 마님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꺽수의 눈에서는 서러운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노비가 되는 걸까? 그날 밤 꺽수와 아버지가 달빛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꺽수야, 이 아비와 죽은 네 어미는 이 집에서 만났단다. 내 어미도 노비였는데 천한 신분이지만 꽃같이 예쁜 여자였지. 우리는 서로를 마음에 두었지만 혼인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인이었기 때문이지. 아버지는 여기까지 말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또 있었단다. 부모 가운데 한쪽이라도 천한 노비면 자식은 당연히 천한 노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너도 알지? 예. 그래서 말이다. 이 아비는 어렸을 때부터 결코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단다. 노비로 고생하며 사는 것은 내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아버지의 말에 꺽수가 짧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내 어미만큼은 욕심이 났단다. 그래서 둘이 이웃 마을로 도망을 쳤지. 정말요? 꺽수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3달을 넘기지 못하고 잡히고 말았단다. 그래서요? 꺽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심정으로 끌려왔지. 저 무서운 마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마님이 반기더구나. 설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이미 내 어미의 뱃속에는 서리가 있었단다. 마님이 말씀하셨지. 영감, 봐줍시다. 이것이야말로 집 나간 말이 새끼를 처음 꼴 아닙니까? 라고 말이다. 귀족들 눈에는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 보이지 않나 봐요. 꺽수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 길로 새로 태어날 아이를 주인의 재산으로 하겠다는 문서에 손도장을 찍었단다. 아비와 어미의 주인이니 그 사이에서 나온 아이도 주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 당연했지. 그 말을 하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비의 삶도 바뀔 수 있어요. 이의민 장군은 노비 출신이지만 최고 권력자가 되었잖아요. 꺽수의 말에 아버지는 헛기침을 한 번 한 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흔한 일이 아니란다. 아비는 잡혀 돌아와서 너희 이름을 올린 노비 문서에 손도장을 찍던 순간에 깨달은 바가 있단다. 노비 문서? 그게 뭐죠? 이 집에는 우리의 노비 문서가 있다. 너와 내가 이 집의 재산이라는 증거가 글로 쓰여 있지. 그것이 있는 한 너와 나는 이 집을 벗어날 수 없어. 노비로 태어나
노비 문서가 주인의 손에 있는 한 우리에게 자유는 없다는 뜻이다. 어르신과 마님이 돌아가시면 도련님이 우리의 새 주인이 되는 거야. 꺽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노비로 태어났단 말입니까? 전생에서 지은 죄를 이제 와서 어쩌겠느냐. 네 누나는 내가 수소문해주마. 그러니 너는 다른 생각 말고 예전처럼 일해야 한다.